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중국이 망신을 당하면서도 한국 콘텐츠를 표절하는 이유와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중국 방송이 한국 프로그램을 표절하는 경우가 일상처럼 느껴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표절 프로그램들은 여러 시즌을 이어 방영되는 등 중국 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히 한국 예능을 무차별적으로 표절하는 경우가 두드러지는데, 요즘 한국에서 동시간대 1위에 오르고 아마존 프라임 B드라마 부분 1위에 위치한 서진인의 시즌2의 시초작인 윤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식당은 연예인들이 해외에 나가 한국 식당을 열어서 현지인들이나 관광객들의 반응을 보는 포맷으로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성공을 거뒀고 아시아 시청자들에게도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중국은 윤식당을 그대로 베껴서 중찬탱이란 쇼를 방영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내 시청자와 중국 언론까지 비판을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이 쇼의 소식을 들은 나피디는 이 쇼의 저작권료가 비싸지 않다, 저작권료를 지불하면 제작 노하우까지 전수해주겠다란 발언으로 조롱 섞인 분노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부끄러워서 방영을 종료할 만하지만, 이 방송을 제작하는 방송사는 지금까지 시즌7까지 제작해 장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프로가 장수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 쇼의 포맷 자체가 재미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중국은 14억의 엄청난 인구이고 아직도 공중파 TV를 시청하는 대다수의 시청자들이 정보에 취약한 계층이 많아서 이 쇼가 표절이라는 것을 모르고 보는 중국인들이 많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중국인들은 한국 혐오를 하면서도 뒤통수가 따가울 정도로 욕을 먹어가면서 한국 TV의 포맷을 베끼기에 열을 올리고 있을까요? 이유는 검증된 한국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손쉽게 인기를 얻기 때문입니다. 양국의 문화와 정서가 비슷한 면이 많다 보니 일어나는 일이고, 결국 한국 프로그램의 수준이 높고 독창적이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이런 현상을 접하면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과거 8, 90년대 한국 방송사에서는 신입 예능 PD를 뽑으면 우선 부산에 내려보내 일본 방송을 시청하게 했던 것이 불과 몇십 년 전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이 없던 시절 부산에서 일본 방송 전파가 잡혔기에 일본의 인기 있는 프로그램 포맷 중 한국에 접목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오라는 의도였습니다. 문화와 정서가 비슷하기에 일본에서 히트한 방송은 한국에서도 인기를 끌 가능성이 높았고, 그렇게 일본 방송을 표절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일본의 어느 방송에서는 한국이 표절한 것을 원본과 비교하며 조롱하는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한국 방송이 이제는 노골적인 표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인터넷이 없던 과거에 비해 요즘에는 시청자들이 전세계 방송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에 노골적인 표절보다는 프로그램 포맷을 구매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중국 방송의 경우 교묘하게 표절하는 경우가 꽤 있는 듯 합니다. 불과 얼마 전 한국이 표절하던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더 이상 한국의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할 정도이고, 오히려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니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은 일본이 오히려 한국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표절한 드라마를 제작해 지적을 받았지만 종영까지 사과도 없이 일본 시청률 4위까지 오르며 유야무야 끝났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중국과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년에 중국 드라마 진수기가 대장금을 표절했고, 이 드라마를 방영한 OTT가 바로 디즈니 플러스였다는 것입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더 문제인 것은 이 드라마를 방영하면서 이미 내부적으로 문제가 될 것을 인지하고 한국에서만 방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즘은 한국의 방송 포맷은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으며, 한국에서 인기를 얻은 방송 포맷은 국경과 문화권을 뛰어넘어 서구권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꽃배다 할배와 같은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포맷을 구매해서 미국판이 제작되어 인기를 끌고 역으로 한국에 수입되어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방송의 표절을 지적하는 언론 기사를 보면 필연적으로 과거 한국이 일본을 베끼던 시절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이제 한국이 일본을 넘어 독창성을 갖추고 표절의 대상이 되었는데, 지금 표절을 하고 있는 중국이 언젠가 한국을 뛰어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중국은 과거 고도성장 시절에 한국을 떠올리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한국보다 훨씬 더 우월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규모로서 세계 2위인 경제 규모와 거대한 인구는 문화 콘텐츠에서의 창의력도 대단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일본이 한국의 표절행위를 조롱했는데 조롱의 대상이 불과 20여 년 만에 훌쩍 성장하여 일본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에 최근 중국의 한국 표절을 조롱하는 언론 기사를 보면 기시감을 느끼게 되고 아울러 경계심도 느끼게 됩니다. 중국의 발전 속도를 볼 때 한국이 일본을 뛰어넘는 것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에 한국을 추월하지 않을까 하는 경계심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필연일지도 모릅니다. 현실은 이미 중국은 많은 분야에서 한국 턱 밑에 와 있고 이미 세계 인류에 접근한 분야도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문화 콘텐츠라고 예외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문화는 다른 기술 분야와 다르고 사회 전체적 역량이 직결되어 꽃을 피는 분야이기에 아직 중국이 갈 길은 멀긴 합니다. 하지만 과거 넘지 못할 대상이었던 것처럼 보였던 일본을 우리가 넘었고 활력을 잃고 정체된 일본의 현재 모습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국이 문화 측면에서도 한국을 압도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본에서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일본을 베꼈듯이 일본 또한 더 과거에 미국과 유럽의 문화와 기술을 정말 노골적으로 베낀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 덕에 일본은 기술과 문화가 버블 경제 전까지 엄청난 호황을 누렸지만 지금은 잃어버린 30년을 겪고 있고 다시 과거의 영광을 찾기 위해 바둥거리고 있습니다. 한국도 요즘 계속 경제, 외교, 심지어 문화까지 흔들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결국 자칫하단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문화면에서 쪼그라든 이유는 바로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혐오 세력과 구구 세력의 탓이 큽니다. 일본은 버블 경제 호황을 누릴 때 정말 한국을 바라보기를 하찮은 국가로 바라보다가 어하는 순간에 결국 따라잡히고 말았고 그 하찮은 시각을 만든 것이 일본의 방송, 혐오 세력과 구구 세력이 큰 일조를 했습니다. 이유는 일본의 방송에선 일본이 전세계 최고야란 이미지를 몇십 년 동안 일본 국민들에게 심어주었고 그 세뇌된 수많은 일본인들은 특히 한국을 깔보고 혐오하다가 지금 한류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서지인의 해외 반응을 전해드리며 깊이 우려되는 생각이 드는 것이 과거 일본이 우리에게 했던 무시와 조롱을 똑같이 중국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이 우리 문화를 침탈하려고 동북공정, 문화공정을 하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방어해야 하고 비난해야 하는 것은 맞고 저도 영상으로 많은 비판을 했고 비판을 할 것입니다. 지금 중국이 아직 문화적으로나 규모 경제가 아닌 일반 국민의 경제와 생활 수준이 선진국인 한국에 비해 아직까진 높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을 깔보고 혐오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우리를 경쟁 상대 또는 넘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제와 문화면에서 그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중국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상대를 쳐다보거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우위에 있거나 선망의 대상이 되는 상대를 끝없이 따라잡으려고 노력하고 따라잡지 못하면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려 합니다. 그 현상이 지금 중국 혐한 세력이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북한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다수 국민들이 별로 북한에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끝없이 자극하고 우는 아이처럼 항상 떼를 쓰고 우리 좀 봐달라고 자극을 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을 혐오하는 세력이 나타나 그들과 맞짱을 뜨고 싶어하는 부류가 생겨납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보다 낮은 상대인 중국의 프레임에 말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형 중고차와 대형 세단이 충돌하면 누가 더 손해일까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과 우리가 충돌하면 누가 더 손해일까요? 결국 가진 것이 많고 잃어버릴 것이 많은 우리가 더 손해입니다. 결국 잃을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중국이 우리 문화를 가지고 싶고 세계적 문화 위상이 부럽고 또 한류가 중국을 물들여 문화가 침식될까봐 두려워 이렇게 개싸움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결국 두려운 개가 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계속해서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짖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협중 세력은 단순합니다. 이 중국의 프레임에 말린 머리가 나쁜 사람이거나 협중 코인 유튜브에게 말린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중국과 일본의 문화 왜곡과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들과 같이 개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더 키우고 한류를 더 키워서 그들 스스로가 우리 문화에 빠져들게 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중국이 뭐가 중요하다고 끝없이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하는 소리에 끊임없이 신경을 쓰고 있을까요? 그것은 스스로가 중국을 대단하고 두려워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협중이 아니라 숭중 세력을 자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진짜 바라볼 대상은 중국이나 일본처럼 문화적으로 쪼그라든 나라들이 아니라 우리나라 콘텐츠를 가지고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가져가는 구조로 호황을 누리는 글로벌 OTT를 바라봐야 하고, 그들은 지금 불공정한 방영 행태와 순위집계를 바꾸는 꼼수까지 쓰며 우리 콘텐츠에 대한 경계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콘텐츠는 중요한 분기점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그 글로벌 OTT와 경쟁할 수 있는 우리나라 글로벌 OTT가 없다면 그 글로벌 OTT들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위기를 자청할 수밖에 없는 더 큰 문제를 주시할 때입니다. 결론은 어리석은 개싸움에 휘말리지 말고 우리 먹거리의 미래 컨텐츠에 더 신경을 써야만 자만하고 혐한만 하다 망한 일본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류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